자, 다항식 배우셨죠? 우리가 다항식이면 뭐라고 했다? 항이 몇 개? 한 개. 항이 한 개는 아니고 항이 한 개 이상. 예.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 그래서 단항식도 다항식이다.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항이 뭐라고 했다? 항은 수 곱하기 문자는 중학교 버전이야. 하시면 안 돼. 우리가 원하는 건 곱하기로 연결된 식이다 라고 했고, 차수는 뭐라고 했냐면 문자가 곱해진 개수다. 그 다음에 개수는 뭐라고 했냐면 문자가 더해진, 왜 이렇게 글씨가 대박이냐? 모르겠다. 개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4x 제곱 y에 관한 차수와 개수를 보려고 하면 x, y에 관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 x, y를 문자로 취급할 거고, 이때는 x가 2개, y 하나, 그래서 총 3개의 문자가 곱해졌으니까 3차식이고, 우리가 4x 제곱 y라고 하는 거를 문자의 합으로 x제곱 y, x제곱 y 이런 식으로 애들 더한다고 하면 4개를 총 더해야 4x제곱 y가 된다고 했으니까 대수가 4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x의 반응으로 보면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y를 숫자 취급해준다 라고 얘기를 했고, 상수항 취급을 해줄 거기 때문에 얘는 숫자, 얘도 숫자, 그러면 x 문자 2개만 곱해졌으니까 2차식으로 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 녀석을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해서 쭉 더했을 때 몇 개를 더해야 4x제곱 y가 나올 거냐 라고 하면 4y를 더해야 되죠. 그래서 문자가 개수가 4y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y의 반환으로 보면 y는 문자, x는 숫자 취급하기 때문에 y는 하나 곱했으니까 1차식. 그리고 이때 개수는 y 더해서 4x제곱 y가 돼야 되니까 4x제곱계를 더해야겠죠. 그래서 4x제곱이 개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이걸 갖고 우리는 그래서 뭐 했다? 이 기준을 갖고 내림 차순 정의라는 걸 배웠어요. 그치? 내림 차순 정의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었지? 어디 있냐? 문제를 아예 보면서 하죠. 보면서 하려면 프린트 갖다 줘야 되는구나. 잠깐만. 자,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책은 이제 13페이지가 되고 13페이지 1번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문항 번호 1번 이거를 그냥 바로 하죠. x의 제곱 y의 제곱에 2x의 제곱 그 다음에 3xy 4y의 제곱에 다 플러스해. 이 새끼는 또 마이너스 5x를 마이너스 6y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x에 관한 내림 차순 정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x만 문자로 본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치? 그래서 x에 관한 지금 제일 높은 게 차수가 2차죠. 그럼 x제곱으로 할 때 x만 문자로 본다고 했으니까 y제곱도 숫자고 2도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동류형이야. 동류형이니까 개수끼리 계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1차식 여기 2개 보이시니까 3y랑 마이너스 5 이렇게 묶어서 x.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y들만 쓰면 되는 거니까 얘 써서 쓰시되, 어쨌든 숫자라고 취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자잖아. 그래서 얘도 내림차순 정리 이렇게 해준다. 알겠지? 근데 이 녀석을 오름차순 정리로 할 때는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거를 쓰되, 이 녀석을 우리가 상수항 취급해주는 거잖아. 그치? 이 상수항 자체는 여전히 내림차순 정리로 써줍니다.
요거 해서 보통 우리가 이 부분은 여기서 배우고 끝이고, 오름차순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할 때도 쓰시지만 내림차순 정리는 인수분해할 때도 쓰지만 오름차순 정리는 이거 배우고 끝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행평가 볼 때 실수하는 새끼들이 많아요. 7을 맨 앞에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 자,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밑에 있는 y에 관한 내림차순과 y에 관한 오름차순은 그냥 패스. 유제 2번은 너희들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식의 덧셈과 뺄셈으로 가시면 할 거 없죠?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되는데, 내가 보통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3번 문제도 너무 쉽고요, 4번 문제도 너무 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3번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3번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 a라고 하는 녀석을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게 쓰고 있지? 자, b라고 하는 식은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y, c라고 하는 식은 뭐라고 써야겠냐면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7y 제곱입니다. 이렇게 일부러 쓴 거예요. 사실 뭐 한 거냐면 차수를 맞춰서 종류별로 라인을 맞춰서 쏘는 거야. 그래 놓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a 마이너스 소수 중괄호에 b 플러스 c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c. 자, 암산 가능하시면 그냥 암산 쭉 하셔도 돼요. 암산 잘 안 되시면 너네들이 이걸 갖고 문제를 풀 때 하나하나 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냐면 요만큼 줄 거야. 여기 마이너스부터 해서 이만큼을 줄여서 이만큼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c, 그리고 중괄호 안에서 한번 털고 가요. 중괄호까지 털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밖으로 이제 꺼내실 거니까 얘랑 계산돼서 3a죠. 마이너스 b고요. 플러스 c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암산하는 거야. 이거를 진짜로 그냥 계산하시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새로 이렇게 맞춰놨으니까 차수별로 암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의 3배 빼고 더할 거야. 됐니? 3A에서 빼니까 2A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2X가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3배예요. 마이너스 3 뺐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더할 거니까 제로가 되네요. 없어졌죠. 3배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더할 거니까 플러스 y 제곱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암산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걸 하나하나 쓰시는 순간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험 시간이 100% 모자랍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는 암산을 하시되, 이런 것들은 잘 안 되시면 그냥 줄거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는 얘네들 종류별로 암산해서 따로 써서 나중에 한 번에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5번에 써있는 내용은 사실 계산을 할 건 아니고요. 이것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5번에 대한 내용은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게 4a 플러스 3x, 그 다음에 x 플러스 2b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문자를 사실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한 거죠. 보통 너네가 서술형도 쓰셔야 되니까 미리 알아두시면 숫자를 3.1 이런 새끼를 문자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이걸 x, a, 뭐 p, k 이딴 식으로 쓰시죠. 그러니 이런 애들 중에 골라 쓰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숫자를 문자로 치환할 때는 소문자, 만약에 3x 플러스 y라고 하는 새끼를 문자로 치환할 때는 large a, large x, 그래서 대문자로 치환합니다. 반드시. 이것도 수학적인 약속이야 사실은. 그래서 모든 책에 사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책에서나 3x 플러스 2y를
스몰 t로 바꾼 책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아주 옛날 책들이고 원래는 문자를 식을 문자로 치환할 땐 대문자로 치환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녀석을 갖고 기본적으로 이것도 문자지만 문자 뭐 다양한 식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항 그 다음에 뭐 등식의 성질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갖고 와서 2라지 x 얘가 갖고 와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그러니까 x만 이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a라고 하는 녀석을 만약에 써놨으면 제일 처음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막 대충 씁니다. 써놨으면 이걸 그대로 계산해서 마이너스 2배 해줄 거고 마이너스 2 해주고 플러스 3 할 거니까 그냥 1 남겠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더 할 거니까 마이너스 2 남겠죠. 플러스 6이니까 미안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6 하니까 플러스 2 남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암산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지? 그러면 다음 식에 덧셈과 뺄셈을 할 얘기가 없고요 사실. 실제로 하셔야 되는 건 다항식의 곱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지수법칙. 다항식의 곱을 할 거니까 뭐 한다? 다항식의 곱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이미 한번 나랑 수업을 앞에서 수업할 때 얘기를 했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는데 우리가 나누기도 그냥 뺀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보통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A에 마이너스 2n입니다. 마이너스 n제곱 2까지 쓰고 지어야 돼. n이야.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 a n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죠. n은 양수. 사실 고등학교 기준에서는 양의 정수죠. 정확하게 말하면 2, 3, 4 써 있을 거니까. 그리고 a의 0제곱은 1이다. 단 a가 0이 아닐 때는 단일로 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0제곱도 1이고요. 마이너스 5의 0제곱도 1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고로 너네가 이제 지수법칙을 이렇게 배우셨으면 나중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루트 a를 제곱을 하면 a죠. 맞니? 그러면 a의 x의 제곱을 제곱하면 a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새끼를 지수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 a의 2분의 1이라고 표현해요. 원래 지수법칙은요 a가 양수일 때 실수 전 범위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실수여도 상관없어. 너네가 계산 못하는 건 그런 거지. a의 루트 2제곱 2의 루트 2제곱은 얼마예요? 나도 몰라. 계산 못해. 왜냐면 무슨 무리수거든. 하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근이라고 하는 걸 실제로는 지수로 표현도 가능합니다. 언제? 이거는 고2 때 배워요. 알겠지? 이거는 치우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수법칙의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 지수법칙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책에 있는 것들은 원래 그냥 하면 되죠. 그래서 7번 문항은 그냥 하시면 돼. 그쵸? 7번 문항을 설명을 따로 해야겠어? 그래서 한번 할까? 자, 다항식의 곱셈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세제곱이고,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분배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분배해 주시고, 이렇게 분배해 주시고, 이렇게 분배해서 써주시면 사실 끝나는 거죠. A는 A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B는 B끼리 계산해주면 그냥 끝나는 문제죠. 이해돼? 근데 이제 두 번째 있는 문항을 볼 때 약간의 팁을 하나 던져드려야겠니? 자, 원래 그냥 분배하면 됩니다. 뭐 얘 이렇게 곱하고 얘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근데 이제 약간의 팁을 드리자고 하면 얘 첫 번째 x를 여기다 죄다 곱할 거니까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죠? 근데 그 다음 거 쓸 때 옆에다 쓰지 말고요. 제발 얘네들 이렇게 곱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하고 차수를 맞춰서 밑에다 써. 한 번에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6x의 제곱 쓰고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9x 쓰고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2 쓴 다음에 그냥 내려 쓰면 되죠. 암산 가능하시면 암산하셔도 됩니다. 암산 가능하시면 암산하셔도 되지만 암산을 좀 실수를 자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옆에다 쓰는 것보다 밑에다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계산되고 간단해요. 그리고 서술형에 이렇게 썼다고 해서 눈에 는 쓰고 쭉 하는 거 밑에다가 쓰기도 하죠? 상관없어. 이것도 감점사항 아니야. 편하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원래는 구분하기 전에 곱셈 공식을 배우시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방식의 연산은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에서 생각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표현을 할 때 원래는 얘가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의 형태를 갖고 있으므로 여기다 A 뽑고 A 뽑고 A 뽑아서 A 세제곱, A 뽑고 A 뽑고 B 뽑는 건 B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으니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얘가 3 A 제곱이다. A가 여기 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A가 올 수 있고 나머지가 B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에서 3AB 제곱은 이렇게 세 가지가 온다. 그 다음에 BBB에 의해서 BBB는 이 경우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B의 세제곱 이렇게 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됐어? 그러니까 이걸 경우의 수에서 따져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8번, 9번 문항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진짜 전개하라고 하는 문항은 절대로 아니시죠. 1, 4, 2, 마이너스 1 3차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3, 8, 7 5, 마이너스 3, 8, 7 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여기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뽑아서 곱해서 만들 거니까 여기서 3차를 뽑았으면 여기서 1차를 뽑아야 된다. 여기서 2차를 뽑아서 곱할 거면 여기서도 2차를 뽑아서 곱해야 된다. 여기서 1차를 뽑으면 여기서 3차를 뽑아야 된다는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8 마이너스 12 플러스 10 이거 계산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개수가 나오시는 거죠? 그렇지? 그에 따라서 이 녀석은 6이 이렇게 바라보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항식에 나눗셈이 먼저 나왔는데 우리는 곱하기부터 하고 올까요? 나눗셈부터 할까? 네, 나눗셈부터 하죠 뭐. 책의 순서가 보통 책하고 조금 다르네요. 곱셈 공식으로 지우고 나눗셈부터 정리한 다음에 해야겠네.
다항식에 나눴으면 내가 뭐라고 했으면 기본적인 원리는 그냥 숫자의 계산과 똑같은 방식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뭐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에 7x 플러스 9라고 하는 녀석을 x 플러스 2로 나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마치 뭐랑 똑같다고 했냐면 1379라고 하는 걸 12로 나눈다와 똑같은 방식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379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12로 나눠보시면 에이 잘못 줬다. 일부러 했을 때는 그러면 얘가 4 얘가 48 이렇게 빠지는 거죠. 됐니? 근데 이거를 똑같은 방식에서 x 플러스 2라고 하는 거예요.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라고 하는 걸 나눠보면 맨 앞에 있는 애 모양만 신경 써서 x 제곱을 곱해야 x의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되겠더라. 위의 식에서 밑에 식 빼서 x의 제곱 플러스 6x라고 할 거니까 여기에다가 x를 곱해서 x의 제곱 플러스 2x를 쓰면 되겠다. 자, 4x 플러스 9니까 여기다 플러스 4를 해주면 4x 플러스 9를 쓰면 되겠다. 8을 쓰면 될 거고 나머지 1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 새끼 개수 분리하면 여기 있는 새끼가 되지. 여기 있는 개수들을 분리 쫙 다 해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나눗셈은 다 똑같아요. 다만 여기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했을 때 우리가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나누기 x 플러스 2는 x의 제곱 플러스 4x x 플러스 4 나머지 1 이렇게 된 표현은 등식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을 쓸 때는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입니다 라고 하는 검산식 형태로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너희한테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이제 너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는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50대 이상의 선생님들이 50대의 선생님들이 계시죠. 정년을 앞두고 계시는 선생님들 가끔 계시고. 근데 나이 드신 선생님들의 특징은 자기가 배운 대로 좀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는 30대 선생님들은 배울 때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라고 배웠지만 너희들 지금 한 40대 이상의 선생님들은 대학교에서도 한문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나누어지는 수를 피제수, 나누는 수를 제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피제수는 제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그냥 피제수는 나누어지는 수다, 제수는 나누는 수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치? 나눠식의 나눗셈은 이렇게 하시는데 원래 이걸 이렇게 가르칠 것 같으면 저것도 해야지. 조립제법도 여기서 써야지. 조립제법은 또 없네. 책 순서가 책마다 다 달라가지고 말이야. 자, 11번에 1번은 스킵하고요. 그냥 하시면 되니까 2번 얘기만 좀 하죠. 문항 번호 11번에 2번 4a 제곱 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 제곱 자 나누기 2분의 1 ab 이렇게 되는 거죠. 암산을 좀 하라는 거죠. 건드렸냐 누가? 이거 왜 돌아갔어요? 둘 중에 누구야? 응?
다리포도 딱 친 거 아니야? 위치가 그건데? 어? 거짓말 안 시킨단 말이야. 자, 숫자는 숫자, 문자는 문자끼리 하시면 돼요. 그래서 4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제일 처음에 8.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나누기 하면은 차수 하나씩 빼면 된다고 했잖아. 2-1, 1이죠. 2-1,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3에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6 할 거니까 없어지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6. A 없어졌고 뒤에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노가다죠. 그냥 노가다로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13번 문항은 1번은 세로셈 계산법 하되 나누는 녀석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나누어지는 녀석이 2x의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 자, 반드시 2차식이 없게 되면 비워주셔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보통 실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x를 2x를 곱하고 2x의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자, 위의식에서 밑에식 뺄 거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자, 맞춰줄 거니까 마이너스 2 쓸 거고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위에서 밑에 거 뺄 거니까 6x 플러스 6 남겠죠. 얘가 뭐? 얘가 나머지. 이렇게 써주면 되지? 자, 2번을 풀 때도 요번엔 나누는 녀석이 하나 비어있어요. 그래서 나누는 수 하나 비워주시고 그 다음에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자, 맞춰줄 거니까 2x 오실 거죠. 2x의 세제곱 오실 거고 여기에 2x가 오셔야 되는 거고 여기 비어있어야 돼. 그치? 위의식에서 밑에 뺄 건데 없어질 거고 빼봐야 그대로 남을 거고 빼봐야 x 남고 마이너스 1 남겠죠. 그럼 얘하고 맞춰줄 거니까 마이너스 2 쓸 거고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 빼면 그대로 내려오고 빼면 더하기 1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 얘가 나머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걸 수업을 했던 거라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이제 우리가 사실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곱셈 공식이죠. 곱셈 공식도 설명을 했었던데 당하시게 나왔으면 진짜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굳이 쓰고요. 내가 정신 차려라. 자, 곱셈 공식은 중학교에 있던 공식들은 다 갖다 버릴 거고요. 고등학교 때 필요한 공식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너네가 보는 건 a 플러스 b의 세제곱 a의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근데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별 쓸모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너네한테 맨날 뭐라고 했었냐? 여기 있는 새끼가 앞에 있는 새끼고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을 B를 뒤에 있는 녀석으로 봐서 뭐라고 하라고 했다? 우리는 앞에 있는 녀석에 세제곱하고 앞에 거에 제곱하고 뒤에 거를 곱한 다음에 3배를 때려주고 앞에 거를 쓰고 뒤에 거를 제곱한 다음에 3배를 때려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새끼를 3배를 한다 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a-b의 전체 세제곱을 하면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뒤에 걸로 생각해서
앞에 있는 애 써주고요. 세제곱. 앞에 거 제곱하면 a제곱. 뒤에 거 곱하면 마이너스 b. 여기다 3배. 그치?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에 제곱하면 b제곱 더하기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3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암산을 좀 해보면 7은 좀 오바고 4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3x-4y의 세제곱을 써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앞에 있는 녀석 세제곱해서 써주고요. 앞에 거에 제곱하면 9죠? 뒤에 곱하면 마이너스 36? 됐지? 3배 하면 얼마야? 이렇게 되겠죠? 됐니? 앞에 있는 거 그냥 놔두고 뒤에 있는 거 제곱하면 16 곱하면 48 맞죠? 48에 3배하면 48에 3배하면 48에 144죠. 뒤에 거에 세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64 y의 세제곱. 그래서 암산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숫자 계산을 막 밑에다가 쓰고 계시면 곱셈 공식 안 하신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됐니?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했고요. 이렇게 하면 곱셈 공식 쓸 자리가 부족하겠는데?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하라고 했냐면 우리가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제곱의 합을 죄다 써주시고요. a제곱, b제곱, c제곱 써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2개, 5배, 2배의 합을 써준다. 그래서 a랑 b랑 곱해서 2배, b랑 c랑 곱해서 2배, c랑 a랑 곱해서 2배 이렇게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었죠. 형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3x-y 플러스 2z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앞에 거 제곱해서 쓰고요. 뒤에 것도 중간 것도 제곱해서 쓰고 뒤에 것도 제곱해서 쓰고 얘랑 얘랑 곱해서 2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서 2배 해주고요. 얘랑 얘랑 곱해서 2배 해주시면 끝. 참고로 이런 식으로 쓸 때는 xy, yz, zx 순환성을 갖게 써줍니다. 됐어? 어떤 수학 문제집을 봐도 이거 전개했을 때 이거를 xz라고 쓰는 책이 없을 겁니다. 됐어? 내가 서술형을 시험 봐야 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쓰는 형태의 답란을 써주시는 게 나중에 선생님들 눈속임하기 좋다고 그랬어요. 서술형을 선생님들이 그냥 잘 모르고 넘어오게 만들려고 하면 답의 형태가 선생님들이 쓰는 거랑 똑같아야 돼. 그래야 얘네가 눈에 익숙하니까 중간에 뭐가 빠져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반드시 이거 알고 계시도록 합니다. 오늘 7시까지죠? 시간이 되나? 이게 설명이 길어지면 네 졸립냐? 갔다 와. 자 하죠. a 플러스 b에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꼴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렇게 외운다고 하는 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보는 게 왜 앞에 있는 두 녀석을 봐서 이게 앞에 있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뒤에 곱하는 녀석이 앞에 거에 제곱을 하고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뒤에 거를 곱해서 뺐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의
제곱이 적혀 있으면 너네가 이 녀석의 앞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과 뒤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의 합의 형태로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야. 형태를 분석하고 전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A-B 번역으로 써 있으면 그냥 얘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뒤에 있는 새끼 이만큼 짜잡아서 보면 된다 했죠. 그래서 우리 뭐 한다? 이 다음에 앞에 있는 녀석의 제곱에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마이너스 AB인데 이 녀석을 뺄 거니까 플러스로 돌아설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을 곱했을 때 이 녀석은 앞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과 뒤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의 합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쓸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2x-3y라고 써있어. 그러면 뒤에가 이 녀석의 제곱이 써있는지 얘랑 곱해서 뺐는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제곱이 써있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이때 우리는 뭐한다? 앞에 있는 녀석의 세제곱을 해주고 뒤에 있는 녀석 세제곱해서 정리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까지 했고 뭐 문제 변형까지 다 하면 쉽지 않겠는데 뭐. 중등 과정에 있던 곱셈 공식 중에 유일하게 내가 너희들한테 좀 기억하라고 했던 녀석은 얘였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한테 얘가 같은 녀석의 형태와 다른 녀석으로 구분이 되진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얘네를 전개했을 때 같은 녀석의 제곱에서 다른 녀석의 제곱을 뺀다 이 개념을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래 배워야 될 곱셈 공식 중에 이 녀석이 원래는 쓸 게 많잖아. 어차피 그냥 옆에다 쓰죠. 아직 더 써야 될 게 있으니까. 이렇게 원래 하시는 건데 이거를 외울 게 아니고 얘랑 묶고 얘랑 묶으면 얘랑 모양과 구호가 네. 같은 녀석이 되는 거죠. 응? 네. 나 안 불렀어. 네, 모양과 구호가 같다고. 자, 얘하고 얘는 모양은 같은데 구호는 다른 녀석이니까 사실 여기를 한번 들려가면 된다는 거지. 너희들은 이걸 갖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ab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b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너네가 이 녀석을 갖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b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정리하면 이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서 풀지는 않도록 합니다. 어떻게 한다? 같은 거의 제곱에서 다른 거의 제곱을 빼는 것만. 그래서 앞에 거랑 뒤에 거 모양이 부호만 빼고 다 똑같으면 너희는 어떻게 한다? 같은 거 묶어주고 다른 거 묶어주고 전개하면 됩니다. 사실 치환을 통한 전개 형태로 가져가신다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너네가 보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시고 대수를 배우시면요. 대수에서 삼각함수가 나오고요. 미적분도 배우시고 나면요. 미적분 2를 배우시고 나면 삼각함수에 관련된 공식이 약 한 50개 있어요. 삼각함수에 관한 공식들만. 뭐 배각 공식, 반각 공식, 여각 공식, 보각 공식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 막 다 4개씩 있어요. 이런 애들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합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좀 어려운 문제나
사실 교과 과정을 벗어나면 삼각함수의 변환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시고요. 근데 이런 것들만 쫙 다 배우고 나면 외울 공식이 졸라 많거든요. 근데 모든 공식을 다 외워서 풀려고 하면 글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에 관련된 공식만 한 7, 800개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못 풀어. 애들이 대부분 이런 애들이 있어.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 중에서 공식을 외우고 공식을 적용합니다. 공식에서 벗어난 것들은 아무것도 못 풀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외우는 공식은 최소화. 항상.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이걸 너네한테 설명할 때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구분을 안 짓죠. 그냥 뒤에 있는 게 플러스인 새끼,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인 새끼를 그냥 구분하는 거야. 얘네들도 사실 구분 안 했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나오는 거야. 앞에 거의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앞에 거의 제곱 빼기 앞에 거 뒤에 곱한 거 뒤에 거의 제곱의 형태를 가지면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이 나온다. 묶어서 외워야죠. 이걸 분할해서 외우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공식들을 외우셔야 돼. 안 돼. 알겠어요? 그리고 안 외울 공식은 안 외우고 가. 굳이 할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귀찮은 새끼가 하나 나오는 거죠.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녀석이 나오는 거고, 그니 원래 이 녀석의 형태는 경우의 수에서 보면 x, x, x를 하시면 x의 세제곱이 온다. 밑에 다 쓸까? 그 다음에 XX 숫자 오면 숫자가 C인 경우, B인 경우, A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차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X 제곱이다. 이렇게 되고 X의 숫자면 BC인 경우, C, A인 경우, A, B인 경우가 오기 때문에 A, B, B, C, C, A, X 숫자들만 다 고르면 A, B, C가 와서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걸 경우의 수에서 판단할 수도 있어요. 됐니? 판단을 하는 건 판단을 하는 거고 우리는 뭐 해야 돼? 빨리빨리 전개하는 게 목표라고 했어. 곱셈 공식은 은혜가 이걸 갖고 문제 푸는 건 없어 거의. 원래 이걸 하는 건 고차동력 히풀이 하려고 이지랄 떨고 있는 거니까 뒤에 있는 애들만 봐서 얘는 그 뒤에 있는 새끼들의 합인 거고요. 이 녀석은 뒤에 있는 녀석들의 두 개씩 짝지어서 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할 거고요. 그냥 뒤에 있는 녀석들의 곱이다. 이렇게 외워서 문제를 빨리 전개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x-2,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x의 세제곱 써주고 이 새끼 더해서 마이너스 3x 제곱 써주고 얘랑 마이너스 6,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18, 얘랑 곱하면 8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x 20 넣으면 24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하는 게 목적이야. 곱셈 공식은 다른 이유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너네 머리에서 연산을 어떻게 빨리 할 건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너네가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갖고 외울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너네 방식대로 외우셔도 상관없어. 머리에서 연산이 되는 방식이 있으면. 다만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건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는 건 너희들은 한국인이라서 영어로 생각을 못해서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뒤에 있는 녀석의 세 수의 합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판단이 안 돼요. 그냥 A, B, C가 문자인 거죠. 계속 우리 머리에 계속 문자야. 이게 숫자의 합, 숫자의 곱 이런 생각이 안 들거든. 그러니까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뿐이지. 너희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곱셈 공식이죠. 겁나 긴 새끼.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A 이 녀석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 B, C다. 됐니? 그래서 이것도 앞서 이 녀석과 똑같은 생각하는 거야.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마리를 보고 뒤에
제곱의 합이 있는가? 라는 걸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녀석의 두 개 곱의 합을 뺀 게 있는가를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면 결과값은 세제곱의 합과 곱의 3배가 나오시는 거죠. 그냥 3개 곱의 3배를 빼줍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너희들은 안 보일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쓸까? 이렇게 안 써. 미안, 잘못 썼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안 보여. 이걸 갖고 위에 식과 같은 색이라고 보질 않아. 너희는 이게 그렇게 안 보이니까 뭐해? 전개하라고 하고 이걸 풀라고 하니까 위에 거랑 다른 식으로 보고 그냥 뭐해? 전개하고 있죠. 아니면 치원을 할 수 없는을 고민해. 비슷한 모양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녀석의 제곱 찾고 이 새끼의 제곱 찾고 이 새끼의 제곱 여기 있잖아요. 됐니?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해서 뺀 거 여기 있잖아요. 맞지? 그 다음에 색깔이 없니? 얘랑 곱해서 뺀 거 여기 있잖아요. 이 새끼 두 개 곱해서 뺀 거 여기 있죠. 됐어요? 그러면 너네 이제 뭐 쓰면 돼? 각각 값 세제곱해. 그 다음 얘네들 다 곱해서 빼줘. 이게 전개 끝이죠. 안 보여. 그러니까 형태를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마리가 있으면 앞에 3개, 뒤에 뭔가 잔뜩 붙어 있으면 너네가 보고 있는 곱셈 공식 중에 제곱의 합이 있는가, 두 개 곱을 뺀 것들이 있는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전개 그냥 못합니다. 화날 걸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중간중간 계속 애들이 사라져.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하는데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셔. 학원 선생님 중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곱하는 건 다 필요한 것들이죠. 얘는 다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얘를 이렇게 곱해. 됐어? 얘들? 그 다음에 얘를 A제곱, B제곱, AB 얘를 이렇게 곱해. 그럼 사라져 둘이. AB제곱, AB제곱. 그치? 맞아? 얘를 이렇게 곱해야 됐지? AC제곱이잖아? 그러면 얘랑 이렇게 곱해야 그럼 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얘를 전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네가 계산하다 보면 뭔가 계속 전개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애들이 사라져. 그럼 전개하다 보면 이제 맞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고. 원래 형태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전개를 하고 나면 사실 되게 허탈할 거야. 졸라 했는데 남는 거 4개죠. 이거 우리가 전개하면 지금 여기 개수가 3개고 이거 전개하면 6개짜리니까 이거 합치면 18개가 얘가 등장을 할 거야. 필요 없으면 날 줘. 버리지 말고. 그치? 18개의 항이 있는데 18개의 항 중에서 4개 빼고 14개의 항이 사라집니다. 됐어요?
여기서 끝이죠. 그래서 곱셈 공식에 관한 문항들을 이제 볼 겁니다. 자, 21번 문항은 하세요. 해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21번 문항이나 22번 문항은 너희들이 노가다를 뛰셔야 되는 거고요. 23번 문항은 이렇게 되는 애들을 우리가 배우셨으니 뭘 하겠다는 거냐면 치환을 통해서 풀자는 거죠. 자, 23번 문항을 잠깐 볼 건데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하고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이렇게 된 거죠. 됐니? 그러면 이 녀석을 라지 x, 이 녀석을 라지 x로 치환해주면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 라지 x 마이너스 8일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여기다 이제 넣고 정리를 할 거니까 정리를 할 때 x의 4제곱 쓰겠죠? 됐니? 그 다음 얘랑 곱해서 2배 할 거니까 10x의 세제곱 쓸 거고 뒤에 거에 제곱 쓸 거니까 25x의 제곱을 할 때 자 이게 좀 익숙해지면 여기서 25x의 제곱을 할 게 아니라 자 얘를 갖고 25x의 제곱을 했는데 여기서도 2차식이 나올 거야. 맞아? 이 녀석 2배 할 거니까 27x의 제곱이야. 그 다음 얘 2배 할 거니까 플러스 10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전개를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안 되시면 그냥 얘를 25로 썼을 때 여기다 2x 제곱을 따로 써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정리를 한번 다시 가는 상태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문항은 유명한 형태의 문항이죠. 사실 이거 인수분해에서 한번 보여주기도 했던 아닌데 x 플러스 1,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4 라고 해서 이거 곱셈 형태 중에서 너네가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형태. 자, 우리 4개짜리 곱하는 건 배운 적이 없으니까 2차씩 들렸다가 다시 갈 거란 소리야. 됐어? 3개짜리 같은 곱하는 것밖에 안 배웠어. 그러면 너네가 알고 있는 2차식 중에 얘를 쓴 거야. 그럼 얘를 쓸 거라고 너네가 판단했으면 눈에 보이셔야 되는 건 어차피 둘 다 x제곱은 나올 거니까 우리가 판단하실 건 더한 숫자, 곱한 숫자 중에서 뭘 선택할 건지를 보시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저기 있는 숫자들 갖고 더하는 거와 곱하는 것 중에 뭐가 같은 게 있냐? 2개씩 짝지으면 좋은 거 뭐 있어? a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3 이걸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2하고 마이너스 4 잡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 이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이게 보이시면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원하시는 형태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봐서 이만큼을 라지 x, 이만큼을 라지 x로 하시면 위에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풀리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25번은 알죠? 문항번호 25번 안 해줘도 되지? 자, 25번에 대한 건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만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문제가 고등학교에서는 서술형 문제로 제일 잘 나오는 문제는 얘입니다. 걔랑 관련 져서 이거 계산하시오. 이걸 숫자 값으로 쓰세요. 이거 나오죠. 어떻게 하죠? 2 마이너스 1 곱해서 그렇죠. 2-1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변형된 걸로 뭐가 나와? 3분의 1도 나와. 3 플러스 1, 3의 제곱 플러스 1. 3의 4제곱 플러스 1. 얘도 나오죠. 얘는 어떻게? 똑같아. 3-1을 곱해요. 대신에 이거 나오는 것이. 됐어요? 얘는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일 거고 얘는 2분의 3의 8제곱
마이너스 1이야. 됐니? 근데 얘는 숫자로 계산하라고 안 해. 근데 이 새끼는 숫자로 계산하라고 하자. 얼마? 255. 그래서 너네가 뭘 해야 된다? 수학에서 2의 거듭제곱은 2의 10제곱까지, 뭐 사실 2의 11제곱도 나오는데 2의 10제곱에서 2배 해주면 2의 11제곱으로 변환이 되니까 2의 10제곱까지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2의 10제곱이 1024다. 2의 8제곱은 256이다. 이런 것들 외우고 계셔야 될 것들이야. 2의 7제곱은 128 이런 거. 숫자를 우리가 빨리 계산하려고 하면 이제 외우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제 곱셈공식 변형 남은 시간 15분. 오늘 좀 다니려고 하고 있는데 설명이 다 끝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곱셈공식을 다 배우고 나면 우리는 뭐해? 곱셈공식의 변형을 배우시죠. 원래 공식으로 배우는 거는 이런 애들만 배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표현하기,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을 표현하는 방법, ab, bc, ca를 구하는 방법,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을 구하는 방법 등을 배워요. 공식으로는 이렇게 배우시죠. 그래서 뭐 이제 첫 번째 얘기 같은 경우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경우에 언제 할 수 있냐? 이건 언제 만들 수 있냐면 a와 a를 곱하고 b를 곱하거나 또는 a와 a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b를 곱했을 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때 만들어지는 나머지 찌끄레기들을 갖다 버린다의 개념에서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치? 얘는 중간이 마이너스 2ab가 여기 플러스 2ab니까 마이너스 4ab로 맞춰주면 된다. 얘네들은 두 가지. a에다가 a를 3번 곱한다, b에다 b를 3번 곱한다 이런 형태로 볼 수도 있고 또는 a에다가 a 제곱, b에다가 b 제곱을 곱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됐니? 근데 이것도 안 닿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녀석에서 우리가 원래 3a제곱이랑 3ab제곱을 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ab로 묶어서 a 플러스 b를 뺀다. 이렇게 문다고 했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곱한 것들 갖다 버리시면 되는 거죠? 미안해. 얘는 갖다 버리면 안 돼. 얘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곱한 것들 갖다 버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 b로 묶어서 a 플러스 b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녀석도 똑같은 방식에서 a-b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3ab, a-b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는 a-b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ab의 a-b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경우는 a에다 a 곱하고 b에다 b 곱하고 c에다 c 곱하면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제곱해주면 되고 이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칠거럭이 다 갖다 버리면 되니까 2배의 ab, bc, ca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치?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a에다 b 곱하고 b에다 c 곱하고 c에다 a를 곱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똑같이 우리는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봐야 되고 그러면 이때 나오는 a제곱, b제곱, c제곱 필요 없으니까 다 갖다 버린 다음에 이때 나오는 개수의 형태도 2ab, 2bc, 2ca가 나오니까 이 새끼를 다 묶어서 2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사실은 얘 나오는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답이 없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한 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3abc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문제를 풀 때 너희들한테는 이 문제가 나오면 이 값 줄 거고요. 이 값은 확실히 줄 건데 이 녀석분은 이 녀석을 줍니다.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주거나 A, B, B, C, C에게 합을 줘요. 그러면 얘를 안 주면 이걸로 구하시면 되고요. 이걸 안 주면 얘를 구하셔야 돼요. 알겠지? A, B, C 값은 무조건 줄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까지 얘기를 하면 곱셈 공식 얘기는 다 끝나는데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 그냥 곱셈 공식 얘기할 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물어보는 무당들은 수행평가에서는 잘 안 나오고 오히려 더 큰 새끼를 물어본다고 했죠. 뭐 이런 거 A의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 그래서 너희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녀석의 형태는 A 플러스 B에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을 구한다. 아니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한다 라고 얘기했고 얘네들 갖다 버리신다의 개념에서 A 마이너스 AB에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하신다. 얘네들 갖다 버린다의 개념에서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에 A 플러스 B를 갖다 버리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뭘 쓴다고 했냐면 이 두 녀석의 차가 작을수록 구해야 될 것들이 적어진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보통 얘 구하라고 하면 이걸로 와요. 알겠지? 그 얘기를 갖고 문항을 봅시다. 몇 개 남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힘들겠는데? 다 풀지 못하겠다. 풀만한 것만 풀게요. 그래서 27번 문제는 네 어떻게 보는지만 간단하게 정리. 자, 문항번호 27번 문항은 1번의 경우에는 너네가 이 식을 변형시켜서 뭐라고 할 거냐?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B 하면 나오겠죠? 됐니? 숫자 계산은 너희들이 해. 나 못하겠어. 시간 없어. 자, 2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통분해 주시면 얘네들을 통분을 해주면 A, B의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됐니? 그래서 이 녀석의 형태를 너네가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냐면 A, B의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AB A 플러스 B 이거 끌고 가면 뒤에 있는 건 A, B, A, B 날려가지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치? 자, 3번식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의 경우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B제곱에서 문제를 풀어오시면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먼저 한번 구하셔야 돼요. 됐니? 그 다음에 4번식에 있는 녀석은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B니 얘를 떼고 싶으면 여기다 루트 치면 되죠? 됐니? 근데 얘 때문에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의 값을 우리가 붙여줘야 되는 게 정석이긴 한데 문제 조건에 이게 써있어요. A가 B보다 크다. A 마이너스 B가 양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 마이너스 B는 그냥 바로 빼서 구할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29번 문항인데 29번 문항은 일단 뭘 할 거냐? 일반적으로 우리는 A 플러스 B의 값을 주고 A, B의 값도 준 다음에 L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번엔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의 값을 줬어요. 됐니? 그런데 이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 하면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의 A, B의 A 플러스 B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됐니? 얘네가 다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이 1 마이너스 3 AB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 값이 11 요구하니까 결론적으로 AB의 값을 마이너스 3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됐니? 얘를 마이너스 3으로 준다고 했을 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1 더하기 6에 쓴 거죠. 됐니? 구할 거 졸라 많아. 자, 31번에 1번이나 2번은 그냥 공식대로 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셔야 되는 31번 문항에 3번 풀이만 좀 보여드릴게요. 31번 3번 풀이를 보시면 A의 제곱, B의 제곱에 B의 제곱에 C의 제곱, C의 제곱에 A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도대체 뭘 출발해야 이게 나올 거냐면 AB에다 AB 곱하고 BC에다 BC 곱하고 CA에다 CA를 곱하는 거죠. 그래야 나오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출발의 형태는 AB, BC, CA의 제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 제곱 나오고 이 녀석 제곱 나오고 이 녀석 제곱 나오는데 두 개 곱한 거에 두 배, 두 개 곱한 거에 두 배, 두 개 곱한 거에 두 배가 나오죠. 근데 이거 두 개 곱해도 ABC고 이거 두 개 곱해도 ABC가 있고 이거 두 개 곱해도 ABC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A제곱이고 얘는 B제곱이고 얘는 C제곱인 거죠.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2ABC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갖다 버리면 나올 거야. 됐습니까? 얘가 2라고 했고요. ABC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4라고 했죠? 됐니? 그러니까 4 더하기 8 10이죠. 자, 그 다음에요. 33번 얘기했던 거 딱 나왔네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 줬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값 줬고 그 다음에 A, B, C 값 줬죠. 얘 안 줬지? 이건 어떻게 구해? 여기서 구해서 오셔야 돼. 알겠지? 그러면 얘는 하시면 될 거고 35번은 보통 이렇게 안 나옵니다. 35번 문항을 구하라고 하는 것들은 똑같이 구하라고 할 텐데 제일 처음에 식에서 주는 형태가 그게 아니라 2차식 형태로 주죠. 보통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퀄 0일 때라고 줍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식에다 0을 넣어도 식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x는 0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새끼를 x로 나눠주게 되면 x 마이너스 3 플러스 x분의 1이 돼서 x 플러스 x분의 1은 3이다 라고 보통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푸시면 돼요. 1번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갖다 버리고만 갖다 버리시면 되고 2번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원래는 이제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한 거니까 결국 곱한 녀석이 1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x 플러스 x분의 1 여기 원래 1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원래 제곱했을 때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x의 값이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x의 값이 0과 1 사이에 존재하면 x분의 1의 값이 1보다 커지거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이 음수가 나오시게 돼. 그래서 이 새끼는 반드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에 37번은 상자의 대각선의 길이 구하라고 했죠? 자, 직립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기했었어요. 직립면체의 대각선. 동일평면상에 있지 않은 두 점을 연결한 거다. 얘기 안 했어? 안 했던 거 같지. 수업을 안 들은 거 아니고? 자, 직립면체다 라고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들 처음부터 뭐 상과 B부터 가르쳤으면 좀 좋았을 텐데 가르친 적이 없어서. 자, 우리가 요 대각선의 길이 구할 수 있죠. 직립면체 밑바닥에 있는 대각선 어렵지 않지? 우리가 원래 직립면체가 의미하는 대각선은 한 꼭지점에서 같은 평면상에 있지 않은 꼭지점을 연결한 걸 대각선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동일평면에 존재하는 거. 이런 아이들은 뒷면에 의해서, 얘는 옆면에 의해서 동일평면에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같은 평면에 존재하지 않는 두 점은 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죠. 그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러면 얘가 A면, 얘가 B면, 자, 노란색 선분의 길이 값은 그냥 루트 AB 쓰겠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치? 자, 이 길이가 C면은요, 이 길이가 C일 거고요. 됐니? 그러면 이 모서리와 이 평면은 직교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색과 파란색도 직교하고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 녀석의 제곱과 이 녀석의 제곱을 더합니다.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 제곱이에요. 자, 모서리 그러면 건널비가 64라고 얘기를 했고 모서리의 합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0이라고 했어요. 건널비니까 AB, BC, CA가 다 2개씩 붙어 있는 거죠?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 64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니? 모서리의 길이 하면 40이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배가 40인 거죠. 됐니? 그럼 우리는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을 구할 건데 이 녀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의 A, B, B, C, C에 하면 되죠. 됐니?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 100에서 64를 뺀 다음에 루트 식으로 들어가고 여기죠. 됐습니까? 자, 오늘 문제 되게 급하게 풀었어요.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까지 해보시냐면 실전 연습 문제는 바로 못 하실 테니 일단 기본적으로는 28페이지까지 풀어옵니다. 됐어요? 28페이지까지 풀어오시고요. 그 28페이지를 푼 걸 갖고 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리우라고 했지? 넌 징계세면 다시 받아가. 알았지?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 고맙습니다. 네.